안녕하세요. 메커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작업 피처라고 되어 있는 세 번째 챕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업 피처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필요한 평면들 있죠? 내가 이 평면을 잡고 싶고 저런 평면을 잡고 싶고 내가 잡고 싶은 평면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좀 더 편리한 방법은 없는지 자, 그거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작업 피처를 보시면은 지금 인벤토에서 한번 봐볼까요? 자, 이쪽에 가운데에 보시면은 자, 여기 평면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요 아이콘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밑에 꺽쇠를 한번 눌러보시면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개. 꽤 많죠? 자, 이렇게 많은데 여기 기계 쪽에서는 사용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정도 아마 사용을 하시다 보면 아, 이거는 왜 사용 안 하는구나라는 거를 아시게 될 거고 대부분 일반적으로 뭐 자동화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금형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각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원환이라든가 요런 곡면이라든가 자 요런 거에 대한 평면을 잡는 게 그렇게 사용하는 빈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각재 같은 것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평면 잡는 것들 요런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고 계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먼저 한번 좀 볼 텐데, 자, 첫 번째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 하면은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 요런 형태가 있을 때, 자, 만약에 위의 평면을 잡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쵸, 위의 평면을 그냥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한 다음에 그 평면에서 스케치 시작이라든가 뭐 다른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선택한 이 평면에서 자, 위쪽으로 한 10 정도 올라간 지점에서 내가 스케치를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럴 때는 바로 이제 여기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라고 하는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평면을 잡을 때는 이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 같은 경우는 굳이 요거를 안 누르고 그냥 사용해도 됩니다. 자,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일단 스케치 들어가서 자, 여기 직사각형 두 점 중심 직사각형 해가지고 자, 이 원점에서 가로 한 20, 세로 한 10짜리 자, 이런 직사각형 한번 그려볼까요? 조그맣게. 자, 그 다음에 돌출. 자, 돌출을 해서 자, 요거는 좀 티가 나게 한 20 정도로 해볼게요. 자, 요렇게 생긴 이제 직육면체가 만들어졌죠? 자, 여기에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요쪽 평면을 자, 위로 한 5mm가 떨어진 지점에 평면을 하나 이렇게 생성을 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막 스케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 자, 그럴 때는 자, 여기 평면을 그냥 누르세요. 여기서 뭐 굳이 요거를 안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냥 여기에서 평면을 누르신 다음에 자, 요거를 자, 선택을 하십니다. 자, 선택을 하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가생이로 자, 이렇게 회색 평면이 이렇게 잡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이렇게 잡히는 게 보이면 자, 요 평면을 잡아서 위로 꾹 누른 상태에서 내가 옮기고 싶은 방향으로 이렇게 옮기면 돼요. 요 평면을 이런 식으로 위에든 아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는 내가 선택한 평면에 평행하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한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5mm면 5mm 해서 OK. 자, 그러면 내가 선택한 평면에서 5mm가 떨어진 지점에 이렇게 작업 평면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막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한번 작업해 볼까요? 자, 여기 작업 평면을 선택하시고 자, 스케치 자, 요 가운데쯤에다가 대충 잡아서 한 10짜리 원 한번 그려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돌출을 할 건데, 자, 돌출을 얼마만큼 할 거냐면, 자, 여기 밑으로, 여기 면까지 돌출할 겁니다. 자, 여기 면까지 돌출은,
자, 여기 세 번째 거였죠? 자, 요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다음까지. 그러면은 요 평면에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요 평면 다음까지 면에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선택한 이 평면에서 스케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돌출할 수 있는 이런 평면을 잡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렵진 않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점을 통과하여 평면에 평행하다. 자, 점을 통과하는데 평면에 평행하다?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 밑에 꺽쇠를 눌러보시면은, 자, 여기에 그림으로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점을, 앞에 점이 하나 있어야겠죠? 자, 그 점을 통과를 하지만 내가 선택한 평면과 평행하게 하나 만들고 싶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앞에 평면에서 자, 요렇게 좀 빼볼게요. 자, 좀 티가 나게 한 10mm 빼볼까요? 자, 그 다음에 요 평면에서 스케치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점을 하나 딱 찍어보세요. 그 다음 마무리. 자, 요렇게 찍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점을 통과를 하는데 내가 선택한 이 평면과 평행한 평면을 만들고 싶을 때, 그럴 때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점을 통과하여 평면의 평행, 그 다음에 점을 통과하는 점 선택. 자, 그 다음에 내가 평행한 평면, 만들고 싶은 평면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이렇게 선택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요 평면이 생성이 됐는데 이 평면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내가 선택한 이 점을 통과를 하면서 내가 선택한 이 평면에 평행한 평면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점을 꼭 통과하는 평면을 만들고 싶은데 또 두 번째 조건이 이 평면도 이 평면에 평행한 평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는 바로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평면, 자, 점을 통과하여 이 평면에 평행한 평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세로 평면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좀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요거 눌러서 요거를 선택을 안 하고 바로 평면을 눌렀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 밑에 이 방식을 알고 있으면 굳이 이 꺽쇠를 안 누르고 그냥 평면을 누른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 진행 방식을 알고 계시면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평면 다시 지워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자, 요것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두 평면 사이에 중간 평면을 잡는 거예요. 중간 평면. 자, 이거 그럼 뭐 계산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자, 요 평면을 요렇게 끌어가지고 이 사이에 중간으로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할 텐데 자, 그렇게 해도 되겠죠. 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소수점일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죠? 또는 홀수일 경우 바로 계산이 안 되죠. 그죠? 자, 그럴 때는 내가 여기 바로 직관적으로 보이는 이 면과 이쪽 면 사이의 가운데 면을 빨리 잡고 싶다라고 할 때는 자, 내가 선택하는 두 개의 평면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여기 평면의 선택, 그 다음에 반대편 이렇게 돌려서 여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두 개의 평면의 정 가운데에 이렇게 평면이 생성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평면 두 개만 선택하시면 돼요. 평면 두 개만 선택하시면 그 사이에 중간 평면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근데 가끔가다 나는 여기 찍고 여기 찍었는데 생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실 때 이게 정확하게 수직으로 안 올라왔을 경우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스케치를 다시 한번 그때는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환의 중간 평면이에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거는, 자, 여러분들, 요게 환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건 환이 아니에요. 자, 환은 여러분들이 그 도넛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도넛. 그래서, 도넛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스케치 해서, 이쪽 평면에다 할까요? 아니다. 요거는, 요 평면? 요 평면에다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요쯤에다가 조금 너지감치 떨어뜨려서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원에서 조금 한 요 정도 떨어진 지점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보세요. 이건 직선으로 그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 그래서 요걸 뱅글, 자, 이렇게 돌려버리면 얘가 환이에요. 원환.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평면을 잡는 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자, 요거 원환의 중간 평면은 뭐냐면, 자, 요거 원환의 자, 위의 평면과 자, 위에도 이렇게 평면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요 아래쪽 평면. 자, 이 두 개, 왼 꼭대기와 제일 아래의 딱 가운데. 요 옆에서 보면 딱 알겠죠? 자, 여기 제일 위의 평면과 제일 아래 평면의 딱 가운데를 잡고 싶을 때, 자, 요때 바로 저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원환의 중간 평면 누르신 다음에 원환을 누르시면 돼요. 그냥. 자, 이렇게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정 가운데에 이렇게 평면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상 이런 원환의 모양은 기계 부품도 그렇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튜브 정도, 튜브 정도가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모서리를 중심으로 평면에 대한 각도 요거 좀 많이 씁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자 만약에 자 여러분들이 이 평면 요 평면을 자 이 모서리를 중심으로 회전을 시키고 싶을 때가 있겠죠. 언제까지 이렇게 수직 수평인 평면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자, 요 모서리, 자, 이쪽 모서리를 지나는 나는 한 요렇게 생긴 평면을 만들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막 스케치 작업해서 이쪽으로 요렇게 돌출을 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요런 경우 많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자, 그럴 경우는 자, 여기에서 모서리에 대한 중심으로 평면에 대한 각도 눌러주시고 자, 모서리를 선택. 자, 그 다음에 바로 내가 모서리가 아니라 평면을 먼저 선택.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회전할 모서리를 선택하시면 돼요. 어딜 중심으로 이 평면을 회전하고 싶은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모서리를 선택하시면 자, 여기에 각도가 나오죠. 여기에 바로 각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 화살표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얘가 지금 이 평면의 진행 방향은 이쪽 방향이 정방향인 겁니다. 자, 요 방향이 정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각도 값을 여러분들이 뭐 45도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자, 얘는 평면이 이렇게 회전하는 평면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회전하면 요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평면 선택, 모서리 선택. 자, 45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자, 얘가 이렇게 회전했기 때문에 얘 평면은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까 예시로 했던 이쪽 방향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 각도를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평면 누르고 자, 평면 모서리 선택. 그 다음에 마이너스 45. 자, 이렇게 되면 이런 평면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회전하고 싶은 평면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평면의 회전축을 이루는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시면 바로 각도 값을 입력할 수 있으니까 그거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좀 은근히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점, 3점, 요것도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요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세 개의 점을 지나는 평면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점을 지나고, 여기 점을 지나고, 요 밑에 점을 지나는 평면을 만들고 싶을 때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평면 누르시고, 점 세 개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여기 갖다 대면은 점이 딱 잡히죠? 하나, 자, 요쪽도 점, 밑에도 점.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자, 이런 방식으로 세 개의 점을 지나는 평면을 여러분들이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올 수 있겠죠. 자, 꼭 이 모서리 꼭지점이 아니라 이 중간에 있는 점을 잡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점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점을.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이쪽 편에다 점을 찍고 여기다 점 찍고 이쪽에다가 점을 찍고 싶을 때 자, 이럴 때는 자, 만약에 이 두 개의 점을 찍고 싶을 땐 이 평면을 선택하고 점 두 개를 찍어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평면이든 이쪽 평면이든 선택해서 이쪽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 놓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선택하시고 스케치. 자, 스케치 들어가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 선상이랑 이 선상에 점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형상 투영을 누르신 다음에 자, 모서리를 선택. 여기도 선택. 자, 이렇게 선택을 해야 그 선상에 점을 찍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 찍고 자, 요쯤에다가 하나 찍고 자, 요쯤에다가 하나 찍고 자, 이 점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이 치수로 정확한 위치가 있다라고 하면 이 치수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개 찍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평면을 찍고 스케치. 자, F7번 눌러서 단면을 한번 봐볼게요. 자, 이번에 또 형상 투영 눌러서 자, 여기 모서리 선택. 그 다음에 점. 자, 이번에 한 요쯤에다 한번 찍어볼까요? 자, 이렇게 찍었어요. 마무리.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 세 개의 점이 찍혔어요. 그죠? 자, 이 세 개의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평면 눌러 주시고 점 하나, 점 두 개, 점 세 개 찍어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이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이런 평면이 생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또 뭐가 있는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개의 동일 평면상의 모서리야. 두 개의 동일 평면상의 모서리.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 일단 요거를 컨트롤 Z로 뒤로 가서,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두 개의 동일 평면상의 모서리는 뭐냐면, 자, 요거였나요? 요거죠? 자, 요걸 눌러주신 다음에, 자, 모서리 두 개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요거를 선택. 자, 그 다음에 반대편에 이쪽 아래쪽 모서리 선택.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두 개의 모서리를 지나는 평면이 생성되는 거예요. 두 개의 모서리. 자,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요런 경우도 있겠죠? 자, 이 모서리, 그 다음에 아래 모서리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요렇게 두 개의 모서리를 지나는 이런 평면이 생성이 됩니다. 뭐 요거야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만약에 이 모서리를 지나고 자, 요 아래쪽 모서리를 지나는 평면 만들고 싶을 땐 이렇게 두 개의 모서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전에 하셨던 그 세 개의 점을 지나는 그런 평면을 잡는 거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모서리 두 개만으로 지나는 이런 평면을 생성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죠. 자, 이제는 원통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원통. 자, 그래서 원통은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요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서리를 통과하여 공면에 접한대요. 모서리를 통과하여 공면에 접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요 모서리를 해볼까요? 요 모서리를 지나서 곡면에 접합돼요? 안 되죠. 자, 요런 것들은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평면, 모서리를 지나는 평면이 이 곡면에 접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요런 형태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쪽에다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에서 스케치 들어가서, 자, 만약에 여기에 원이 하나 있고요. 원을 사이즈로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에서 한 10짜리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그냥 두 점 직사각형으로 해서, 자, 아래 4분점에서 자, 위로, 자, 한 요 정도에서 요 가로 길이가 한 10, 세로 길이 10짜리, 자, 이렇게 사각형 하나 그려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르기, 자, 요렇게 이렇게 잘라보시고, 여기 안 잘리는 거는 얘 때문에 그래요. 치수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지워주시고 마무리. 자, 요 상태에서 돌출 그냥 10 정도 해볼게요. 자, 요렇게 되면은, 자, 요 곡면에 접할 수 있는 모서리가 어떤 게 있나요? 자,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죠.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모서리를 통과하여, 자, 이 모서리를 통과하여 이 곡면에 접하는 평면 어떻게 생성될까요? 이렇게 되면 이런 형태의 평면이 생성이 되겠죠. 요 곡면에 접하면서 이 모서리도 지나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자, 곡면 여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곡면에 접하면서 모서리를 지나는 이런 평면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 뭐 굳이 뭐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요런 거구나, 요런 거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또 은근히 또 사용을 또 하죠. 자, 요거는 점을 통과하여 곡면에 접하는 거예요. 자, 요 점을 통과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단 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자, 요쪽에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요거 작업 평면이 지금 방해가 되니까 여기 왼쪽에서 가시성을 꺼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가시성 꺼주고 깨끗한 상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자, 여기 이 평면에 평면을 잡고 스케치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점을 두 개를 찍어 볼 거예요. 자, 요게 일단 형상 투영을 해주시고, 자, 점을 자, 이쪽에다가 하나 찍어 보시고, 자, 두 번째 점은 자, 요렇게 좀 중간쯤에다가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 볼게요. 자, 그 다음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이 곡면과 이 점을 통과하는 자, 이런 평면 한번 생성을 해 볼게요. 자, 평면 눌러 주시고 곡면 그 다음에 점 선택을 하시면 자, 이렇게 이 곡면과 이 점을 통과하는 이런 형태의 평면이 생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 점을 왜 찍었냐면, 자, 만약에 꼭 이렇게 이쪽 평면과 이렇게 축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런 평면 말고, 자, 이렇게 각도, 원점에서 각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비스듬한 평면을 만들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요럴 때는 평면 눌러주시고 이 점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곡면 점. 자, 그러면 이렇게 비스듬한 평면을 여러분들이 생성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점만 찍어 놓으시면 곡면과 점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평면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바로 요거 점을 통과하여 곡면에 접함, 요겁니다. 방금.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곡면에 접하고 평면의 평행, 요것도 사실상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자, 요거는 만약에 이 곡면에 지금 얘기가 뭐예요? 곡면에 접하면서 평면에 평행하다. 자, 이 얘기는 자, 만약에 곡면을 접하면서 자, 이 평면에 평행하다. 그러면 어떤 평면이 생성이 돼요? 자, 딱 눌러주면
요 평면에 평행하고 이 곡면에 접하는 이쪽에 와서 이렇게 평면이 생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곡면에 지나면서 곡면에 접하면서 이쪽 평면에 평행한, 그러면 요 곡면에 접하면서 요 곡면에 지금 접해 있죠? 접하면서 이쪽 평면에 평행한 요런 평면을 여러분들이 생성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은근히 요것도 가끔, 은근히는 아니고 가끔 사용을 하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곡면 먼저 선택, 그 다음에 평행을 요하는 평면을 선택, 그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점을 통과하여 축의 수직이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볼까요? 점을 통과하여 축의 수직이면 일단 점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점을 통과하고 축의 수직인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점을 통과하여 축의 수직. 자, 일단 점은 여기 있으니까 자, 점을 통과하는 점 선택. 자, 그 다음에 축을 선택을 했는데 축이 지금 여기 없죠? 축은 어디 있냐면 자, 여기 원점, 왼쪽에 원점에 보시면 플러스를 눌러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X축, Y축, Z축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X축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 점을 통과하면서 방금 축을 향하는 이런 평면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또 이 점을 통과하면서 자, Y축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을 통과하면서 Z축. 그러면 이런 형태로 평면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점을 통과하여 축의 수직이기 때문에 수직이라는 거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자, Z축은 요 축이 Z축인데 왜 평면이 이렇게 생성되느냐? 요거는 이 축의 수직인 평면이 만들어지려면 이 평면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평면밖에 없기 때문에 이 평면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점을 찍고 축을 찍어주면 이렇게 평면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을 선택하실 때는 굳이 뭐 축을 안 만드시고 여기에 있는 원점 축을 사용하셔도 되고, 만약에 축이 뭐 다른 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축을 생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스케치에서. 그래서 그 스케치에 생성된 축을 선택만 해주시면은 그 축의 수직인 이 점을 통과하면서 그 축의 수직인 평면을 여러분들이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점에서 곡선의 수직이 곡선. 자, 요거는 이제 가끔 이제 금형에서 사용을 하시긴 할 텐데, 자, 만약에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자, 이 평면과 반대 평면의 가운데 평면 한번 잡아볼게요. 자, 평면 눌러주시고, 자, 여기 평면 선택, 반대편, 여기 평면 선택. 그럼 가운데 딱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자, 생성된 이 평면에서 스케치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F7 눌러서 단면으로 보시고, 자, 여기에 이제 곡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스플라인. 자, 여기에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자, 이렇게 해서 딱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얘는 곡선입니다. 지금 현재 곡선이죠. 자, 여기에서 마무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맨 밑에 점에서 곡선의 수직이에요. 점에서. 그럼 요 끝에 지금 보시면 점이 있죠. 그래서 이 점에서 이 곡선의 수직인 평면을 만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점의 끝점에서. 자, 그러면 평면을 눌러주시고, 자, 점, 그 다음에 곡선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방식으로, 자, 이렇게 이 점과 점의 마지막 방향 있죠. 마지막 이렇게 꺾어진 방향의 수직인 이런 평면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는 스플라인보다는 아크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크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요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휘어짐, 마지막으로 요렇게 오다가 요렇게 꺾였죠. 위로 요렇게 꺾여진 방향의 수직인 이런 평면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 평면에서 다시 한번 스케치 들어가서 F7. 자, 이번에는 호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번에는 거꾸로. 자, 여기 밑에, 그 다음에 요렇게 볼록. 자, 그러면은, 자, 지금 호를 요렇게 그려놨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끝점, 요 끝점이 향하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죠. 자,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요 점의 수직인 평면은 요 방향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평면 눌러주시고, 자, 점, 그 다음에 호. 그러면 요렇게 여기 오는 이쪽 호가 오고 있는 이 방향의 점을 지나는 수직인 평면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방향이 이제 가고 있는, 얘가 진행하고 있는 마지막 방향의 수직인 이런 평면을 생성을 하고 싶을 때는 점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경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바로 이제 총 13가지, 13가지의 평면 잡는 법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될 거, 그리고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체크만 해드릴게요. 자, 많이 쓰는 겁니다. 자,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 평행, 그 다음에 두 평면 사이의 중간 평면, 제일 위에 3개, 요거 가장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각도, 3점, 모서리. 자, 요렇게 많이 사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점을 통과하여 곡면의 접함. 요거는 한 3모 정도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요거를 그나마 좀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일단은 요 위에 체크되어 있는 얘네들은 요거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서 평면 잡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작업을 좀 해주시면, 공부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면 잡는 법 알아보셨는데,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방법, 마지막 여기에서 없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XY축, 맨 처음에 생성된 XY축에서 내가 평면을 잡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죠? 자, 맨 처음에, 자, 여기 새 부품 들어가 볼게요. 자, 새로운 부품은 딱 들어왔어요. 자, 여기에서 스케치를 누르시면, 자, 여기에 XY 평면, 그 다음에 YZ 평면, 그 다음에 XZ 평면, 이렇게 정해진 평면들이 이렇게 3가지 평면이 있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XY 평면 눌러서,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두 점 중심 직사각형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돌출, 그리고 양쪽 돌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만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지금 가운데서 양쪽으로 벌렸기 때문에 XY 축은 XY 평면은 이 가운데 있겠죠. 자, 그러면 작업하다 보면 내가 맨 처음 최초로 작업했던 이 가운데 평면 잡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는 요렇게 여기 찍고 여기 반대편 찍어갖고 가운데 평면 생성하는 게 아니고, 자, 여기 평면을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 원점을 보시면 됩니다. 자, 원점을 보시면 여기에 YZ, XZ, XY 평면, 이렇게 3가지 평면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존에 세팅이 되어 있는 평면을 여러분들이 잡고 싶을 때는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 꺽쇠로 있는 얘네들은 뭐냐면, 여기에 세팅이 없는, 여기 세팅이 없는 내가 임의로 다른 평면을 잡고 싶을 때, 그럴 때 여기에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평면에 대해서, 평면 잡는 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 평면 잡는 법은 모델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걸 알아야 모델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평면 잡는 법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자, 여기 패턴에 있는 요 두 가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캐드에서 그 어레이 있죠, 어레이. 그 어레이를 배우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사각형 배열과 원형 배열 두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연습 많이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원형 배열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원형 배열. 그래서 일단은 요 두 가지는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평면 잡는 거 마지막으로 연습 꼭 30분이라도 연습해 보시고 계속 사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